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윤희숙이가 뭐 정책 정강 연설을 한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말이죠, 계엄을 사과하겠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한다는 말을 하고 나서 지금 후폭풍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라든가 내지는 한동훈 여기 쪽은 이제 사과를 주장하는 쪽이고, 권영세나 권성동 이쪽에서도 이미 처음부터 사과를 얘기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 본인은 사과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국힘에서 나서서 그렇게 사과를 얘기하느냐. 더군다나 지금 뭐 유력한 후보인 김문수라든가 홍준표도 사과는 아니다, 계엄은 민주당이 유발한 것이고 민주당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를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과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도 없이 말이죠, 정강정책,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여러 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부터 이제 정강정책 연설이라 해가지고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이 뭔가를, 국민의힘의 어떤 노선이 뭔가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 형태가 뭔가를, 정치 방향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강정책 연설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장이라 해서 거기를 나간 겁니다. 거기 나가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입법 독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성토, 이런 걸 하면 되는 건데 느닷없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국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또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지금이 바로 때가 때이니만큼 이 윤희숙이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 사과를 어떤 의도 없이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누구한텐가 이롭게 하는, 이 대선 경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거 불공정한 어떤 경선을 획책하는 게 아니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자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국힘 경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국힘 경선이 벌어지면 공정한 경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힘 선관위를 비롯해서 국힘 당직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든 뭐 비대위원장이든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여의도 연구원장도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을 삼가고 말이죠,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또는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사과론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은 안철수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특히 한동훈 쪽에 사실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희숙이 한동훈한테 공천을 받더니 결국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정강정책 연설이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내보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윤희숙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지금 당내 경선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가지고 한동훈 캠프로 가든 안철수 캠프로 가든 그거는 당신 마음이지만, 지금 국힘의 지도부로서 이렇게 편파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경선 관리, 지도부가 경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윤희숙이가 도대체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을 만한 경륜과 실력을 갖고 있느냐, 걔가 뭐 했다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느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숙희 교수가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라,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라,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데요, 테솔 지금 박사입니다. 그런데 호주 시드니에 근무하는 우리 호주 교포가 보다 못해서 말이죠, 윤희숙은 즉시 여의도 연구원장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지금 칼럼을 게재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하해동포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마저 헌재에서 전원일치 파면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더 이상 외세와 이념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 대한민국이 중국몽에 기댄 혼성전, 즉 하이브리드 워페어, 이 중심 무대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잡종이잖아, 잡종. 그러니까 혼성전, 중국몽에 기댄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심 무대가 된 것은 아닌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왔습니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교수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KBS 정강정책연설에 나가가지고 그따위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2020년 총선과 그 이후 선거에서의 부정 의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많은 이들이 통계적 분석과 현장 증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 정당성을 외면한다면 오늘날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은 어쩌면 필연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투표 간의 본투표 간의 수치적 괴뢰,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적 괴뢰 현상, 선관의 불투명한 서버 관리, 반복되는 해킹 사례 등을 볼 때 여당의 주요 인사로서 이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에 대한 언급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결단을 단순히 정치 실패로만 해석하는지요.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좌파 연합의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최후의 방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무력화하고 헌정의 기둥인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이 상황을 단지 권력 다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표접한 인식입니다. 셋째, 내각제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그 위험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이게 말이죠. 또 윤희숙이가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내각제는 여야 기득권이 권력을 나누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친중 성향이 짙은 세력들과 결탁된 채 외교, 안보, 경제, 주권이 침탈되는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또한 관가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복귀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고서 지금 벌이는 정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데 트럼프는 현 대통령이죠. 요거는 이 글을 쓴 사람이 트럼프가 다시 지금 현 대통령이 됐다는 걸 잠깐 잊고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들어온 이 마당에 지금 내각제로 가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외교정책이라든가 내지는 경제 주권이 침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내각제로 가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넷째, 두 보수 대통령이 모두 헌재에서 전원일치 탄핵 결정을 받은 것이 정말 이들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30년간 대한민국 교육, 언론, 사법계를 장악한 체제 내 좌파 세력에 잠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그람시의 진위적 이론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외부 공산 세력과 연계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통령 개인의 단점만 부각하는 것은 정파적 시각이자 현실 외면입니다. 윤 의원님, 과거에 이제 의원이니까 의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은 정쟁을 넘어서 거시적 시야와 역사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여성 정치인이 더 많이 정치 참여하고 지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정서와 괴리된 정책 발언은 정책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 안주가 아닌 민심과 시대정신의 응답입니다. 부디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시고 외부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시는 계기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회동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유권자로서 이 글을 마칩니다. 2025년 4월 26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스키 드림. 예, 요런 글인데요. 지금 결국 이제 윤희숙이가 KBS 정강정책연설을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국힘이 처한 상황을 갖다 적나라하게 이것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힘의 지금 정강정책을 확실하게 좀 정립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계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문제로 치환해버리고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윤희숙이가 말이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지금 체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중국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체제 전쟁이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말이죠, 오래전부터 패권을 지향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세력 뻗치기를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커졌습니다. 힘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을 복속시켰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그 다음에 대만을 복속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전엔 대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대만을 지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일전을 벌인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만만디 작전으로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자 또 중국의 이제 힘이 세워지자 지금 이제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니스는 말이죠, 이런 어떤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외면한 채 말이죠,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인의 어떤 일탈 내지는 잘못,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갔다는 거죠. 자, 윤희숙이는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여의도 연구원장 도대체가 선거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어떤 당의 기본적인 어떤 당원 당규를 뭐 개정한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배, 이 배에 어떤 그 나침판을, 그리고 또 속도계를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 그리고 또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등등을 갖다가 이 조타수라든지 선장한테 알려주는 사람, 이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이 여의도 연구원장에 갖다 놨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능력도 없으면서 당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 라고 지금 호주에서 한 교수가 유니식을 향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십시오.